첫 번째 항목이요. 스포츠 뒤에 숨은 야만입니다. 네, 이 성폭력 문제 그거죠? 그렇습니다. 쇼트랙의 심석희, 유도의 신유영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태권도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체육계에 누적돼 있던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권도 쪽은 어떤 소식이에요? 이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모 씨가 운영하던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운 이지혜 씨가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피해자는 1998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본인 말고도 피해를 입은 원생들이 많고 중학생 때부터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3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체육관, 합숙소 등의 이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성폭력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운영을 했던 이 승합차에서도 성폭력이 가해진 사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 성폭행 등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가해자의 동생 주장이 또 같이 실려 있거든요. 이게 재판 중인 상황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꿰어서 지금 일을 뭔가 터뜨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해서 재판하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15명이 지난해 4월에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인데 네. 검찰은 이 중에 여성 2명하고 남성 3명 관련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1심 재판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나머지 피해자 10명의 고소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불기소 처리를 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피해자 10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상급법원이 심사하는 이 재정 신청을 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사실관계는 지금 다투어지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부터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체육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을 거다 만연해 있을 거다 하다가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나 뭐 조금 그 체육계 전체적으로 근본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심석희 선수 이제 얘기 나왔을 때도 문체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갖고도 이제 효용에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체육계가 폐쇄적인 인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성범죄가 저지른 사람을 이제 선후배 체육인들이 뭐 징계를 논하는 등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뭐 끼리끼리 봐주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보도들 쭉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한 선수만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가 후속 조치 발표했죠. 그 내용은 뭐예요? 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선수촌에 여성훈련 관리관을 배치하는 등의 선수 인권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교육부, 여가부 등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적 근본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도는 지금도 충분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 건데요. 오늘도 문체부 브리핑 중에 이제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는 게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쉽지 않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정부가 이제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징계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 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체벌, 폭행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좀 성적을 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구조 자체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좀 체육계 인사 본인들의 각성 그리고 대한체육회나 뭐 각 연맹 등 단체의 어떤 역할 정리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싸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눈이 멀어버린 지원금입니다. 무슨 지원금이요? 오늘 중앙일보에 지난해 연말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좀 무리하게 집행됐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나름 이제 입장도 내놓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무리하게 집행됐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먼저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깎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 이걸 이제 유예하거나 느슨하게 적용을 해버렸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청 마감일이라든지 이런 기준 등의 규정을 막 바꾸기도 했고 나중에는 미신청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해명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먼저 심사원들의 실적 관리를 하거나 압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미 신청한 사업주 중에 고용보험 DB와 연동을 해서 고용 추가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을 이제 미신청자에게도 준 것이지 네. 아예 이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고용 유지 요건 등의 어떤 기준을 변경한 일은 없고 신청 및 지급 마감 기한도 원래부터 이제 12월 말로 이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따로 변경을 한 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2월 집행률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9월 말 집행률이 이제 44.5%에 불과했고 11월에는 60%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제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종 집행률은 84.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는 12월 11일 기준으로 따져도 지금 집행률은 7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 보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나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성상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노동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을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주들의 신청이 몰린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도 지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논란이 이어지겠네요.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서 뭐 장마철 팔당댐 방류하듯이 국민 혈세를 마구 쓴 것이다. 이런 평을 오늘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지원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것보다는 전달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좀 이런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예, 핵심 쟁점이니까 일자리 지원 그 심사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적 관리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데 이건 좀 만약 있었다면 그건 정말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